뜬금없이 등장한 한동석의 장모가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동석 회장의 장모, 조기남 여사가 한국에 입국한다. 은퇴 전 정재계와 사교계에서 이름을 떨친 인물이자 지금도 여러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고상하고 깐깐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오랜만에 귀국한 조기남 여사는 딸의 연인 한동석이 요즘 마광숙이란 여자와 너무 가까워졌다는 말을 듣고 직접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나선다. 마광숙과 조기남은 사실 몇 년 전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마광숙은 지인의 부탁으로 웨딩 플래너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조기남은 조카 약혼식을 준비하러 그 자리에 온 상태였다. 실수로 마광숙이 커피를 엎지르며 조기남의 하얀 실크 블라우스를 망치게 되는데 그때 마광숙은 머리를 조아리며 제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블라우스 값 말고도 기분까지 보상해드릴게요 라며 손수건을 내밀었다. 조기남은 불쾌했지만 보상해줄 필요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깐요. 조기남은 마광숙을 바라보며 그 당찬 말투와 당황하지 않는 눈빛에 묘하게 인상 깊은 여자로 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그날 이후 조기남은 마광숙과의 첫 만남을 기억 속에 밀어뒀고 마광숙은 상류층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하며 있고 지냈다. 한동석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코스 요리는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고 광숙도 몇 분 전 도착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문제는 곧 도착할 그의 장모 조기남이었다. 조기남은 시간에 맞춰 들어섰다. 진주 귀걸이에 딱 붙는 트위드 재킷,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그녀의 첫마디는 인사 대신 평가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자유롭네. 첫인사가 눈 웃음도 아닌 건 처음 보네. 광숙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광숙입니다. 회장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말은 들었죠? 우리 사위 협력업체 사장이고 과부고 시동생들과 작은 막걸리 회사를 운영하신다면서요? 조기남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내는 뻔했다. 품위 없는 여자라는 의도였다. 광숙은 억지로 웃으며 네 맞아요. 도련님들과 독수리 술도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라며 말끝을 흐렸다. 식사가 시작되자 조기남은 고의적으로 와인을 따라주지 않고 식사 매너를 하나하나 언급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포크는 왼쪽이 기본이에요. 저쪽부터 집으면 순서가 어긋나죠. 아, 와인잔은 그렇게 들면 손지문 남아요. 잔을 아래에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광숙은 이를 악물고 웃었다. 한동석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장모님,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식사하시면 안 될까요? 조기남은 순간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동석이 단호하게 반응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편하자고 해서 기준을 내려버리면 결국 무너지는 건 본인이에요. 그 순간 광숙은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쓰인다면 그건 그냥 장벽이 아닐까요? 조기남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마광숙에게 향했다. 익숙했다. 몇 년 전 그 카페에서 커피를 흘렸던 그 여자의 눈빛이었다. 식사 후 조기남은 한동석을 따로 불러냈다. 한적한 고급 라운지,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다. 한서방 잔에 나이브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그 여잔 아니야. 넌 누굴 만나도 더 품격 있는 여자를 고를 줄 알았지? 마광숙이. 어디서 술 만드는 여자를 무슨 사생활이 숨겨졌을지 어찌 알아. 동석은 단정히 물잔을 내려놓았다. 장모님, 광숙 씨는 누구보다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에 솔직한 게 문제라면 전 오히려 그 점이 좋아요. 장모님도 그런 사람 한 번쯤 좋아해 보셨어야죠. 조기남은 얼굴을 굳히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오래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엔 약간의 당황,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자책이 섞여 있었다. 조기남이 왜 이렇게 마광숙을 험담했는지 모르는 한동석은 답답할 뿐이다. 하지만 조기남의 속은 조기남만 알 뿐 한 장소에 있지만 세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다. 조기남은 라운지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한동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리잔을 매만지는 손끝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조기남은 문득 예전 자신의 딸을 떠올렸다. 제 눈빛이 민서 닮았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기남은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겉은 차가워 보였지만 마음속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오래된 기억 속 그날의 카페. 그녀는 친구들과 점잖게 티타임을 가지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실수로 커피를 쏟은 여자를 마주쳤다. 바로 마광숙이었다. 난감해하면서도 죄송합니다를 연신 외치며 직접 바닥을 닦던 그 여자의 표정. 이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직원에게 부탁하려던 조기남의 손보다 먼저 움직인 광숙의 손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그땐 그저 무례하고 서툰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그 서툼이 진심이었음을 알게 됐다. 조기남은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듯 입꼬리를 당기며 중얼였다. 그 여잔 변함이 없네?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사람을 흔들어. 다음 날 조기남은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 외의 말이 흘러나왔다. 너무 무르지 마라. 대신 그 사람에겐 상처 주지 마. 그런 사람은 금방 부서진다. 단 한 줄. 그 말은 조기남이 마광숙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한동석의 새 출발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바로 한동석의 장모라는 것이다. 한동석의 장모님 덕분에 드디어 동광 커플도 새 출발을 인정받았죠.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이 늦깎이 커플의 알콩달콩한 데이트 장면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커플들처럼 내 컷 사진관도 가보고 늦게 찾아온 사랑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그려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동광 커플이 앞으로 어떤 데이트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